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장님? 저는 기사가 너무 오반데? 에반데? 그래요. 뭐야, 이거?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83만 가구 공급하겠다더니 이제 겨우 17만 공급했다. 그래서 패닉 바잉 상태가 다시 떠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에 11만 가구 신규 택지 발표를 했는데요. 하반기로 연기를 했습니다. 자, 이사 대책 발표 후에 확보한 물량은 고작 17만 7,700여 가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신규 택지 후보지 투기조사 결과에 따라서 신규 택지 발표 또 미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LH 사태 때문이죠. 자,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서 후속 조치 실행은 강남권 참여 주민의 동의가 관건이다 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조금 있다가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이야기는 다시 나눠보겠지만 이번에는 공급에 관련된 이야기만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사 공급 대책 목표 물량이 지금 보이시는 표와 같이 84만 6천 가구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 상황을 보면요. 17만 7,700여 가구밖에 되지 않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모자르는 그런 수치입니다. 일각에서는요, 11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 택지 선정이 미뤄지면서 공급 목표 달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수사 결과에 따라서 투기 거래가 다량 확인된 일부 후보지가 배제될 경우 공급 목표 지연 시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급이 지연될 경우에 패닉 바잉을 진정시키겠다는 정부의 당초 목표가 실현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뿐만 아닙니다. 물량 공급 자체가 대부분 강북 지역에 편중된 점도 문제라고 합니다. 자, 서울 집값 상승에 진앙지인 강남권 공급 없이 시장 안정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도심 복합 개발 1, 2차 통틀어서 강남권 후보지는 한 곳도 없어서 34곳 중 29곳이 강북 지역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9일 발표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 지역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2곳에도 강남권이 없이 대부분 강북 지역에만 집중됐다는 것도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제 신문에 또 언론에 이런 얘기들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설마 또 오를까 했는데 오르겠네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정부 예상 뒤없는 2분기 집값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1분기에 반토막 났고요. 양도세 중과 종부세 회피 매물도 끝났습니다. 자, 6월 1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사실상 없다고 보는 거죠. 자, 오세훈발 재건축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다 종합해보면 하락 요인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다시 시장이 들썩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강화된 세제가 매물 출혈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정부 여당의 기대와는 달리 세제 회피용으로 의심되는 증여가 급증한 부분도 2분기 시장 상황을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강화 시기를 6월 1일 전까지 중과부담을 피하기 위한 매물 출혈을 기대하면서 시장을 각별히 모니터링하였으나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증여로, 그리고 또 세제 회피용으로 의심되는 그런 증여로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지금 표에 보이시는 것처럼 입주 물량은 굉장히 급감하고 있고요. 또 양도세 중과 및 보유세 부담 회피에 따른 증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사 대책 공급이 지금 차질을 빚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LH주건 투기 사태가 가장 영향을 미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또 하나는 강남권 공급에 대한 부재. 결국은 재건축으로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재건축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동의율 문제도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언급했던 강남 지역의 동의율이 바로 공급 시그널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투기 잡다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못 막는 이런 빈대 잡다가 초가단간 다 태우는 겨. 이게 또 발생되지 않느냐라는 시장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장님? 저는 기사가 너무 오반데? 에반데? 그래요. 뭐야, 이거? 이거 83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이제 겨우 17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벌써 17만이 돼야지. 아, 그래요? 그럼요. 아니, 이거 이사대책 전문도 안 읽어봤나, 이 기자는? 원래 보면, 보세요. 이사대책. 2025년까지 서울 32만원, 전국 83만원 주택부지를 추가 공급하겠다. 아니, 기한이 2025년이야. 지금 2월, 지금
5월 1일인데 지금 2달도 안 됐는데 17만이면 미친 거지 이거는. 예? 네. 아 엄청 많이 한 거지. 그렇군요. 25년 기한인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무슨 이제 도정도 안 한 쌀을 갖다가 지금 막 갖다 제가 느끼기에는 와 이런 속도로 그냥 막 아무거나 막 다 갖다 끄집어내고 있어 뭐 이런 느낌인데 그게 느리다고. 아니 멀쩡히 도심지 안에 주택지들 다 사람들 갖고 있는 땅을 끄집어다가 여기도 개발할 건데요 막 갖다 얘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너무 빠른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충분히 그 지역 주민들의 수기를 거치지 않고 갖고 와서 나는 그게 불만인데 그거를 더 안 한다고 난리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는 맞지 않다. 어차피 이 이사 대책이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4년짜리 2021년부터 25년까지 4년 동안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추진하기 위한 입법도 지금 안 끝났고 입법하는 과정에서도 말이 많아요. 말이 있어. 맞아요. 내부적으로 지금 국회 안에서도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이 물량이 지금 되게 많단 말이에요. 19만 6천이잖아요. 네네. 지금 발표한 게. 이게 지금 서울에 6개 구. 그래서 34개소란 말이에요. 발표한 게. 이것도 되게 급박하게 한 거야. 2월 4일 발표하고 지자체별로 물어봐가지고 6개 구, 처음에 4개 구, 그 다음에, 그러니까 3월 말에 4개 구, 그 다음에 4월 중순에 2개 구. 계속 이렇게 지금 취합해가지고 발표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적극적으로 어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약간 개인적으로 불만이란 거고. 근데 이걸 추진하기 위한 법률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냐. 지금 이제 뭐, 전문위원회, 이 법안 가지고 전문위원회 이제 의견을 들었는데 약간 문제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까지도 얼마 전에 기사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2월 5일 이후부터는 청산되는 이런 규정도 좀 말 그대로 선의의 매수자들 보호 못 해주는 이런 부분도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제도 자체가 10%의 동의를 받아서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부지를 지정하는 건데, 이 동의 10% 받아서 지정하는 거잖아요. 동의를 그렇죠. 할 때 그 동네 주민들한테 알려주는데, 동의를 알려줘야 받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나한테 내가 이 동네 주민인데, 동의를 받으려고 LH 직원이 물어봐. 야, 빨리 와 살아. 우리 동네 지금 이거 될 것 같다. 그러면 이게, 와서 막 사가지고 열심히 사가지고 10% 만들어 놓으면, 하네?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2월 5일 이후부터는 사무는 또 청산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또 반대로 그런 부분이 작동하는 거야. 근데 그걸 갖다가 나는 선의가 아니에요. 나중에 그거 모르고 산 사람은 일률적으로 청산되는 것도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정보가 미리 오픈되는 것도 문제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 뭐 이제 또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런 아직 지금 여물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급격하게 발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겨우라는 표현은 일단 동의할 수 없다. 첫 번째고, 그다음에 패닉 바잉이 다시 고개를 드나라는 얘기는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이 살짝 보이는 부분이 있죠. 특히 어디? 강남 재건축? 그렇죠.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되고 나서 일단 재건축이 얘기가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지역들. 그 다음에 포함해서, 예를 들어 압구정 같은 데들도 좀 그렇고, 이제 흔들흔들한 느낌이 들면서 강남의 신축 새 아파트들에서 신고가들도 살살 나오고 있어요. 살짝 불안한 모습들을 보이죠. 근데 이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나의 요소만 가지고 결정이 되겠어요. 내가 집을 산다. 몇십억을 주고 집을 산다는 의사결정을 할 때, 그렇죠. 특히 이 비싼 지역에서 이거 하나만 보고 누가 결정하겠어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이라도 이 가격 베팅을 하자. 기다렸다가 더는 아닌 것 같다 하잖아요. 그럼 올 상반기에서 가장 큰 이슈, 가장 큰 변수, 매수 예정자들이 매수를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뭐예요? 뭐라고요? 올해 상반기에 매수 예정, 올해는 집 사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갈아타기 해야지.
네. 핵심적 진입해야지. 상급지 올라가야지. 등등 고민하고 있으면서 시기를 보고 있었던 사람이 지금까지 매수를 하지 않고 기다렸다고 하면 기다렸을 만한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돈이 없어서? 저는 6월 1일이라고 생각해요. 6월 1일 종부세, 재산세, 납부 시점 기준으로 해서 일단 그거 되기 전에 털려고 하는 물량들을 기다리는,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 물량들이 4월달, 5월달 가면서 한번 막판에 좀 급매가 좀 나오지 않겠냐. 근데 이제 슬슬 그게 끝나가는 상황이죠. 이제 지금 매수를 하더라도 지금 5월이잖아요. 5월에 매수를 하더라도 잔금 6월 1일이면 이제 그때 팔 사람들은 별로 이제 어차피 6월 1일 이후에 잔금 치르게 되면 그 사람이 종부세며 재산세며 다 내야 되니까 팔 사람들은 얼추 팔았다. 이제 나는 진입하려고 하더라도 끝났다. 그러니까 그 막차들이 어떻게 보면 밀고 땡기게 하면서 보다가 지금 4월 말, 4월 초에서 중순 말 사이에 어느 정도 끝나고 5월에 막차 끝나고 나면 6월이 지나면 다시 매도자들은 굳이 이제 급매로 내놓지 않고 원하는 호가를 내놓으면서 되면 팔면 팔고 아님 말고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게 사실 올 상반기의 가장 큰 맞아요. 관전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6월 이후는 뭐 서울시장 선거고 뭐고 나발이고 이렇게 지금 이런 다주택에 대한 어차피 6월 1일 기준으로는 보유세가 매도자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매도자들이 그 이후에 파는 거는 자기가 원하는 호가를 어느 정도 내뱉으면서 그게 만약에 거래로 만들어지게 되면 또 7월, 8월에 신고가 갱신이 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뭐 작년에도 그런 패턴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또 보는 건데 그게 어게인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서울시장 선거나 다른 변수를 제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6월 이후엔 다시 올라갈 거다라는 예측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그 과도기로 넘어가는 딱 이제 지금 그 시점에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녹화하는 날이 5월 1일이니까. 그래서 이 패닉 바잉이 다시 고개를 드나는 단순히 이 공급 물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여기서 얘기 나오는 뭐 강남의 물량이 없고 강북에만 얘기를 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런 것들이 어차피 그런 재건축 사업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노후 분량 건축물이 많은 주택가에서 하는 거라 강남에는 애초에 별로 대상지가 별로 없는 거고 강남은 한다고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하겠다고 해서 꺼냈잖아요. 그래서 당장 가격이 지금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올 상반기의 통계를 보면 동남권 4구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비교해 놓고 보면 상반기에 어떤 특이점이 있었냐면 동남권 강남, 서초, 송파, 강동의 지역에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의 상승률이 신축 아파트 5년 이내의 신축 아파트 상승률보다 더 높았어요. 이게 결국 서울시장이 바뀌지 않을까. 그러면 리모델링이든 아니면 재건축이든 이런 노후한 아파트가 더 빠르게 좋아지지 않을까. 재건축이 가셔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진행이 이런 것 때문에 기대감이 높으면서 더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평균 상승률이 4개월 동안 1.26%인가 누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신축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동남권 이런 쪽들은 반응을 하면서 시장 수요들은 그렇게 갔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쪽의 공급 물량들이 이런 어떤 이사 대책에서 언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다라고 보는 것도 저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지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공급에 대한 시그널은 공공이 주도하는 시그널은 LH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서울시는 지금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시그널을 일단 앞으로 내겠다고 해서 업무보고도 그거부터 받고 조직 개편부터 하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또 기대는 해볼 만할 것 같아요. 근데 좀 약간 이게 아이러니죠. 재건축을 하면 공급 물량이 늘어나긴 하는데 재건축을 하면 가격도 올라. 그렇죠.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오세훈이 한다고 뭐가 바뀌냐? 강남의 집값만 오르지 않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이제 결국 재건축을 그렇게 재개하는 것도 가격 상승의 원인이고 책임이 있는 부분도 없잖아 맞고 6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눌렸던 매도자들의 매물 호가 높이는 것들 이제 종부세 이슈 끝났어. 올해는 일단은 팔 거면 나도 받을 만큼 받고 팔래. 금매로 내놓을 이유가 없어. 이게 이제 맞물리면서 하반기장은 또 하반기장은 또 어떤 변수가 있냐면 입주 물량이 줄어요. 올해 입주 물량이 대부분 상반기에 몰려 있어서 상당 부분 상반기에 몰려 있어서 전세 가격 좀 안정화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는데 네네. 이제 그래서 하반기의 시장은 좀 또 다이나믹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요약해보면 결국은 공급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부풀려서 쓴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벌써 얘기 그렇죠. 꺼냈다. 이 지금 뭐 아직 네, 그러니까요. 이사 대책인데 왜 안 내놓냐? 2025년까지 하겠다고 했던 걸. 그렇죠. 예. 근데 지금도 실제- 너무 속도가 빠르다. 그렇죠. 이제 기자분께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결국은 공급을 맞추려면 지금 신규 택지도 공급해야 되는데 지정을 왜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리고 6월 1일 날 판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왜 안 파냐 이 얘기 하시고 싶었던 것 같고 네. 재건축 공급한다고 했는데 왜 자꾸 발목 잡고 못하게 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패닉 바잉이라는 상태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예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근데 그런 패닉 가능성이 바잉 있다. 하고 싶은데 대출이 안 나와서 못하는 패닉 패닉 바잉을 원래 이 동네에서 하려고 했는데 아이씨 아까 얘기했던 그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대출을 더 빡세게 잠궜기 때문에 7월부터는 패닉 바잉을 내가 영등포구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씨 옆에 경기도 가서 해야겠네 뭐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왜요? 경기도도 좋아요. 왜? 그러니까 결국은 눈높이를 낮춰서 하향 지원을 어쩔 수밖에 없이 해야 되는 네. 뭐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